네,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희욱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좀 추운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예, 날도 추운데 숨가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우리 셋 다 오늘 지금 힘든 상황이. 동선이 많은 거예요, 저희? 아, 그거 우리가 원한 거니까. 우리 약간 관종이잖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또 이슈가 많아요. 예, 미중 무역 분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비를 넘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고요. 양해각서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우리 유름 앵커는 아시겠지만 기업들 이제 발표할 때 보통 MOU 양해각서라고 하면 조금 약간 네. 좀 공작의 가능성이 좀 구두 계약보다 낮은 거. 구두 계약이요. 그거보다 낮은 거죠. 예, 한번 볼까요? 예. 네. 읽어줘요. 예. 국제시장연구소 IMRI의 바이밍입니다. 미중 양해각서 MOU 체결 한 발 앞으로. 최종 합의 제외 최고의 시나리오를 달성했다. 미국 근자감 접고 현실 직시한 결과다. 철저하게 이제 다분히 중국 쪽에 이제 시각을 반영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당연히 했죠. 미국이 그 전까지는 너무 고자세였는데 이제 자기들도 코스트, 현실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온 대로 관세 그래 한번 때려봐. 10%에서 25%로 올려봐. 그 관세를 미국 국민이 내는 거지 뭐 우리나라 중국 국민이 내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대로 MOU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 이렇게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니까 3월 1일 가서 시한 내에 협상이 안 되더라도 연장까지는 뭐 무난히 가능하다. 앞에서 나왔던 이제 지난주에 60일 시한 연장까지는 지금 됐다고 보는데 근데 아까 유르맹한테 얘기했지만 보통 기업 간에 뭐 M&A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빵 뛰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냈는데 그 사측에서 MOU가 작성됐습니다. 네. AOU가 작성됐습니다. 네. 이러면 보통 나중 가가지고 아닌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를 악용하는 좀 약간 증시 용어로는 특히 코스 닥에서 그렇지 않나요? 주가 빠져야죠, 뭐 어떡해요. 주가 빠지면 안 되고요. 이건 너무 지금 심취를 발언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국가 간에 있어서도 어떤 뭐 군사적인 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MOU를 작성하는 걸 봤어도 진짜 숫자가 딱 떨어져야 되는 경제나 예. 이런 면에서도 금융의 MOU가 작성됐다는 거 이런 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출신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업가로서의 어떤 그래서 요거 사실 MOU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된 뭐라도 것 체결이 된 됐나 것 보다. 같이 진짜. 근데 MOU 멋있잖아요. 양해각서 이름도 멋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안 지켜도 법적 효력 아무것도 없다는 전혀 거.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월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MOU에 올랐다가 막상 진짜 합의에는 좀 실망하고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보도에서도 계속 뒤에다가 코멘트가 붙는 게 어쨌든 간에 지적재산권 문제, 원래 싸워왔던 문제는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다. 온고잉이다. 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적재산권이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내줄 수 없는 것과 그렇죠. 이분은 오늘 뺏어야 하는 네. 사람들의 싸움. 자꾸 막 좋은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양국 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렇게 뭐 고자세를 조금 접었다 정도. 예, 그렇죠.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예, 근데 뭐 지금 일단 증시는 많이 올라서 어떻게든지 좀 이제 하방의 재료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세장의 뭐 목전에 있다고 하지만 강세장의 목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술적인 게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사실 상태라고 보고요. 뭐 1월 달 증시 보면은 뭐 보통 1년치 상승률을 1월 한 달에 다 달성해 버렸는데 그리고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베어마켓에서 나올 수 있는 1년간의 하락세가 한 달 만에 다 나와 버렸는데 이런 상태에서 뭐 기술적으로 추세 분석한다는 게 뭔 그런 의미가 있을까? 네, 이렇게 뭐 미중 무역 협상 얘기는 뭐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또 하나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저희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백악관 출입하시는 분이죠. 로버트 슈레더. 자,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는 이 국경장벽 비용은 일단은 80억 달러는 조달 완료한 상태잖아요. 네. 이 민주당의 이 전투 태세, 백악관의 멀반이 정조준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국가 네. 비상사태를 도대체 왜 했느냐? 대체 무슨 얘기예요? 뭐.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상사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맞불을 놨는데
근데 저 이거 왜 이렇게 언제까지? 했냐면은 국경 장벽이 234마일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서 한 포항 서쪽으로 가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정도의 거리를 이제 장벽을 쌓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럼 여기에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했느냐? 여기 들어가는 돈이 80억 달러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13억 8천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66억 달러가 뭐 부족하잖아요. 한참 부족하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냐면은 미국 국방부의 마약 차단 프로그램에서 25억 달러. 왜냐면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그런 그렇죠. 어떤 마약이 네. 넘어오고 막 마약 딜러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25억 달러. 그다음에 미국 미군 건설 분과에서 긴급 자금이 36억 달러. 그다음에 재무부 마약 방지 조달 기금이 6억 달러. 꺼내 오면은 딱 80억 달러가 맞는데 이게 전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쓸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쨌든 80억 달러를 딱 맞춰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백악관 비서실장인 믹 멀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전쟁이야 이제부터 그랬는데 또 막상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멀바니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지금 상황인지 명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또 시끄러운 상황이죠. 뭐. 또 근데 보도가 다 달라요. 뭐 그 그러니까. 트럼프 사위 있잖아요. 제러드 쿠시너. 쿠시너는 절대 안 된다. 자제해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멀베인이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다. 뭐 법무부에서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법적으로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완전 위헌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각자 자기 편들끼리 각자 배역을 통해 가지고 야 너는 말려. 너 뭘 하고? 나는 짓을 테니까. 그다음에 너는 책 보는 척해. 이렇게 해서 배역을 맞췄고 어쨌든 트럼프가 대단한 게 결국은 80억 달러를 딱 펀딩을 마련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그 사업가의 면모를 알 수가 있는 아니 게 저는 국가 비상사태 이게 이렇게 쉽게 선포가 되고 이거 실제로 자기 하나? 마음이야.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랬는데 진짜 하는 것도 참 뭐 우리나라의 뭐 재벌 갑질이 지금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사업가들은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하다가 안 되면 아유 창피해 그러고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만약에 자빠지면은 처갓집이고 자기 집이고 뭐 다 뭐 길에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80억 달러 필요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달했잖아요. 나머지를 이제 어디서 충당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거 해석하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는데 미군 건설 분과 긴급 자금, 국방부 마약 차단 프로그램, 재무부 마약 방지 조달 기금. 이걸 다 끌어당겨가지고 80억 달러 맞췄다는 그래서 게 헐떡거리셨군요. 예. 그거 읽을 수 진짜 있나? 방송 중에 산소호흡기 찬스 있나요? 어쨌든 이게 진짜 80억 달러를 조달을 했다는 것도 진짜 대단하고 이것도 진짜 큰 노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대단하네요. 계속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대치 상황으로 조금 네. 국경과 네. 관련된 이야기는 좀 주시하면서 보셔야 근데 될것 여기서는 같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국가 비상사태 맞아요? 그거는 보기에 따라 다르죠.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는 뭐 판단에 따라서 그런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경 장벽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국경 장벽 건설하기 전에 빨리 미국으로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막 그 멕시코나 쿠바에서 막 난민들이 몰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내가 법인세 감면 혜택 주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위해 가지고 투표권 가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막 인프라 하는데, 건설 늘려주고 막 네. 했는데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 불법 과실을 유리자들이. 먹으면 사업가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프리라이더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놈들은 무임승차자. 무임승차 못하게 하자. 네. 그럼 자기가 봤을 때는 비상사태죠. 그렇죠. 내년에 대통령 마음이니까. 내년에 재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되면 비상사태인 거지 뭐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미 이슈 지금 북미 정상회담 뭐 10일 남았나요? 19일 남았나요? 10일 남았나요? 27일이니까. 27일 열흘 남았죠 뭐. 그렇죠. 열흘. 예. 자,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국무부 동아태 전 차관보 스탠리 로스입니다. 미국, 북한 공격 안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때 비핵화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중국 운전자 역할론 배제는 힘들 것이다. 이분이 오바마 정부 때 이제 국무부에 에이펙 차관보를 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시각이 좀 약간 뭐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는데 앞에 이제 글로벌 탑뉴스에서도 보셨지만 미국은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미국이 필요한 지금 그전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뭐
적인데 동지인데 그런 관계가 왔는데 이제 핵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도 핵 포기하는 대가를 웬만큼 쳐주지 않으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고 미국도 우리가 니네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는데 니네가 핵을 갖고 있으면 니네도 명분이 없잖아. 이렇게 또 압박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운전자 역할을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가 될 수는 없는 게 운전 교습용 차량도 아니고 핸들 양쪽에 달린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바퀴가 네. 양쪽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면 어디로 가요. 이거는 좀 우리한테 부담이고 그다음에 이제 2월 27일 8일이잖아요. 네. 요걸 지금 앞두고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권, 금융권 뭐 다 지금 뭐 난리인 게 그죠. 유로뱅커 그 올빼미 공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몰래 뭐예요? 하는 거. 몰래. 네, 몰래. 기업에게 네, 안 좋은 뭐 소식. 예를 들면 네. 실적 부진이라든가 아니면 대주주가 주담보대출로 맡겨놓은 팔았다던가. 게 네. 반대 매매로 털려 나가서 네. 대주주 지분이 사라지면서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공시라든가 아니면 M&A 추진하다가 뭐 깨졌다는 거 이런 거를 꼭 금요일 밤에 공시를 하는 게 아. 올빼미 장 공시거든요. 마치고. 네.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주말에 이제 잘 넘어갈까다 이건데 지금 또 기업들, 금융사들 뭐 다들 자기들한테 안 좋은 실적이나 지금 앞에 보죠 이런 것들을 27일 요때 발표를 해라. 아하. 그러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지금 이용하네요. 요 때를 지금 또 노리고 있는 또 악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는 또 개별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그 북미 이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은 뒤에서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아무래도 어때요? 서로 신뢰가 많이 그렇게 구축되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양보하는 선에서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성과는 보여줘야 되는 게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이제 서로 뭐 의지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의지보다 뭔가 액션 플랜이 나와야지 두 번째도 의지, 그렇죠. 세 번째도 의지. 이게 뭐 의지 박약형 테스트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뭐 협상이 뭐 이 누구죠? 비건 대표가 저기 북한 가서 막 협상을 하고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그러고 왔는데 그냥 서로의 원하는 리스트만 확인을 하고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아직 협상은 제대로 되지도 않았대요. 그렇기 뭐 이렇게 때문에 되겠죠. 북한의 핵시설이 등급별로 그리고 이제 규모별로 개수가 나눠져 있으면 예를 들면 북한이 좋아 이번에 그럼 1단계로 영변 핵시설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대신에 니네가 제재 중에서 금융 제재 풀어줘. 그다음에 2단계로 우리가 무슨 동창리 미사일 기지 다 할 테니까. 사찰단에 공개할 테니까 그러면 니네가 그때는 우리한테 뭐 들어오는 뭐 제3국의 송금 막아놓은 거 풀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단계적인 이제 딜을 갈 텐데 첫 단계일수록 이번에는 좀 사소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좀 큰 거를 서로 딜을 주고 받아야 시장에서 두 그쵸. 번째 만남 좋구나. 세 번째 만남도 기대하자 이러지. 만약에 두 번째 또 그냥 뭐 자잘한 거 가지고 협상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둘 다 힘들다. 회담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면 뭐해 내지는 해봤자 또 뭐 조족지열로 끝나겠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전 세계에서 관심 받기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이 관심 못 관심권에서 받게 될 잊혀진다는 것은 것이다. 정말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중국 운전자 역할론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금융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그래요. 파트너스 파이낸드 홀딩스의 로날드 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중국의 금융시장의 자금 유입이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1,200억, 올해는 2천억 달러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의 익스포저가 확대돼서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금 유입 사상 최고.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 중에 당사국 해당국이 금융시장이 안 좋고 막 알아눕고 이러면 자기들이 더 기분이 좋을 테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세게 중국을 몰아붙여가지고 중국이 엎어지면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좋을 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지지난주에 이제 뭐 중국의 뭐 신용 경색 우려 있고 이럴 때 사실은 너무 중국의 신용 자산 규모가 크고 그게 엎어졌을 때 진짜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터스 파산에 버금가는 그런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시나리오니까 더더욱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의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다. 그럼 IMF도 위험해진다. 이렇게 또 그거를 막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서도 중국의 자금 유입은 사상 최고를 그러네요. 기록했고 올해는 이거에 거의 80% 증가하는 2천억 달러까지도 중국 내 자금 유입이
계속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 특히 이제 중국 채권 같은 경우도 계속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유동성이나 신용 경색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려할 입장은 아니고 뭐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이 뭐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뭐 한때는 완전히 경제 제재로 거지를 만들었지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거죠. 예. 네. 자, 마지막 거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 비나이 판대입니다. 이번 주 이슈 있는 게 바로 연준 회의록입니다. 부정적 반응을 주의해야 된다. 1월 FOMC 매파들 목소리 재조명 예상. 소매 판매 부진한 후에 월마트 실적도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연초 1월 효과, 뭐 연초 장세, 뭐 이런 게 다 결국은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어떤 스탠스. 목소리 때문에 예. 이게 감화가 된 건데 이게 이번 주에 FOMC 회의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뜯어봤을 때는 비둘기색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밝아 보이지만 그 안에 비둘기색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는 까만색도 있고 뭐 그렇죠. 노란색도 있고 막 색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이 그림이 전묘법으로 그린 건데 네. 멀리서 보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의사록을 딱 오픈했을 때 FOMC 이번에 이후로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번엔 약간 매파들이 했던 부정적인 목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시장도 야 그래 연준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인 비둘기는 아니었네. 언제라도 다시 금리 인상의 기조를 밀고 갈 수도 있겠네.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최근에 쇼크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월마트 실적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기대만큼 못 맞춰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고 하여튼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번 주 할 얘기 얘기야 뭐. 근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꼭 선생님이 야 오늘 며칠이지? 17일이요. 17번. 이거 대답해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16일 밤에 내가 17번이라 책을 다 외웠어 통째로. 네. 근데 그날 선생님이 17번을 안 시키고 야 17번 시킬 줄 알았지. 오늘 18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이 월가 인터뷰 내가 준비하는데 하루 빼먹고 그냥 일찍 끝나는 날은 서운해가지고 좀 네. 많이 준비를 오늘 다 하셨군요. 했다는 점에서 네,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숨가쁘게 막 헐떡거리면서 왔는데 이게 숨가쁨 또 나레이션의 원조죠. 아이사에서 하는 거 이제 바로 뒤에 붙여 있으니까 오늘 예. 숨가쁨 테마로 끝을 냅시다. 알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주간 이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